자, 몰랐던 이야기더러 넘어가기 전에요. 오늘도 퀴즈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1980년대 북한 김정일이요. 건강에 좋다면서 여성들에게 땡땡땡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1번 허리띠, 2번 스카프, 3번 하이힐입니다.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즈가요, 김정은의 딸이죠, 김주애를 북한의 첫 여성 통치자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주애가 중앙무대의 대중적 인물로 급부상했다. 수줍게 있던 소녀가 급부상했다는 건데요. 자, 오늘 제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두 분의 탈북민 출신의 윤설미 씨 그리고 이소연 씨에게 모시고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로 김주애가 일단 윤선미 씨에게 여쭤보면 북한에서 첫 여성 통치자가 될 수 있어요? 요즘 북한의 MZ세대들이 많이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MZ세대들하고 너무나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안 좋고 또 김주애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거는 장차 나타나게 될 후계자의 정치 발판으로 세우는 것이지 설마 김주애를 북한에서 살아온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저 아이의 이미지는 아마도 통치자 이미지로 각인되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이소연 씨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정말 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북한 사회를 바라보면 여성의 인권이나 네. 존엄이라는 것이 거의 전무합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그 북한에서 딸을 데리고 나왔다. 네. 그럼 어느 날 후계 구도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든 4대 세습 신적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여자가 올라간다라고 북한 주민들은 생각도 안 할 것이고 아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네. 건데, 자, 그러면 이 두 분 어쨌든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근데 우리 박세함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살다 오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북한은 여성의 평등은커녕 여성의 인권조차 주장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이 파격적으로 많은 대중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우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우리 최선희 외무상.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최선희 외무상은 북한의 모든 여성의 유리천장을 다 뚫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네. 제가 왜 최선희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렇게 여성의 정치 지도자들을 전면에 부상시키는 건 김정은의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석. 바로 김주애를 후계 구도로 내세우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여성 지도자들을 포석해서 엘리트들에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실 길을 닦아놓은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원산 갈마 해안지구 그 준공식 때에도 이설주 옆에 최선희가 있었잖아요. 그건 북한 내에 굉장한 정치적인 입지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것은 단순히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주애를 후계 구도로 내세우기 위해서 이만큼 네. 우리는 여성 엘리트들이 주애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정치적인 흐름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사실 어떤 문서나 공식적인 제도적으로 네. 여성이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써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부장적이라는 문화 설명이 권력 승계의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라는 오해는 무너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백두혈통이라는 정통성의 핵심을 확보를 하기만 하면 성별은 부차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어쨌든 북한에서 또 직접 생활해 보신 분과 전문가의 의견은 이렇게 좀 엇갈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북한 그럼 주민들은 일단 이렇게 몇 년째 김주애를 계속해서 공식 석상에 데리고 다니는 김정은의 모습을 어떻게 좀 바라봅니까? 김정은이 정권 초시기 때 아무런 정치 기반이 없이 갑자기 부상을 했을 때 리설주를 데리고 나오면서
독재자라기보다는 애민 지도자, 그 남편, 애처가 이런 이미지가 인민들의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빠질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리설주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 그러니까 나라의 아버지, 가족의 아버지로서 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데서 책임감을 드러내는 아끼는 아버지라는 딸. 책임감. 예. 네. 그러니까 꼭 김주의 아버지가 아니라 북한은 전역의 모든 아이들이 장군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미지는 통치자, 독재자라기보다는 훨씬 인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전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이 정치적인 행보를 넓히기 위한 행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그래도 김주애가 통치자가 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데에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북한 여성들의 인권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 두 분이 이렇게 후계 자서를 믿지 않게 되시는 건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가상의 북한 소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리송아 양입니다. 이 송아 양은요. 지금 일단 13살로 은덕 초급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가족 관계는 부모님과 오빠가 있고 취미는 율동하기, 또 그리고 장래희망은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일단 13살의 송아양 학교는 그래도 제대로 다니고 있어요. 네, 북한은 이제 여성 권리보장법에 의거해서 또 전 국민이 12년제 의무 교육을 받게 돼 있는 법 제도 보장을 받고 있는데요. 여성들이 당연히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 친구도 지금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히 지방 출신들은 여자들이 가사 도우미를 하고 엄마가 시장에 나가서 돈을 벌면 네. 아이가 육아를 해요. 아이가 육아를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돼서 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학교를 어쨌든 포기하고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게 아주 우리 옛날 모습 같아요. 60년대, 70년대 모습과도 연상이 되는데 혹시 이소연 씨가 직접적으로 겪으신 차별 이런 것도 있을까요? 사실 그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네. 교육 그 의무과정 안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는 여학생이다 보니까 여학생 실습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음식 만드는 걸 배우고 바느질하는 거 배우고 미싱하는 거 배우고. 근데 남학생들은 뭘 배우느냐? 윤전기제라고 하는 자동차 운전 같은 것을 배웁니다. 근데 같은 시간 안에 실습 들어가게 되면 여학생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네. 남학생에게 점심시간에 밥을 대접해줘야 된다. 아 여학생들이요? 예. 이렇게 네. 그 뭔가 제도는 아닌데 그 안에서 규정처럼 만들어 놔가지고요. 네. 여학생 5명이 남학생 5명을 분담해서 점심 식사를 보장해야 된다. 또 이것을 또 평가를 합니다. 누구네 음식 잘 만들었느냐? 네. 누구네가 대접을 더 잘했느냐? 네. 그러면 거기에서 굉장히 여학생으로서 이게 수치심을 느끼도록 선생님들이 같아요. 조성을 합니다. 선생님들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아니 뭐 이러면은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막 가서 항의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김주의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놀랄 것 같은데요. 파격적이죠. 뭐 사실 김주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한에서 그 긴 머리를 일단 상상 못합니다. 긴 머리, 아 저런 머리요? 그렇죠. 저 긴 머리를 북한 학생들이 했다라고 하게 되면 북한은 학교에 올라가면서 유아 시절에는 머리를 기를 수 있지만 네. 학교를 올라가면서 머리를 일단 잘라야 됩니다. 두 번째, 저 김주혜는 지금 우리 한국에 보면 밍크털이라고 하는 네. 뭐 털 달린 이런 아주 고급스러운 옷도 입고요. 예. 여름에는 보니까 시스루, 속살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온갖 풀 장착으로 이쁜 걸 다 했고요. 네. 그 김주혜가 지금 11살, 12살 된 김주혜가 선글라스까지 끼고 지금 저렇게 끼고 있잖아요. 네, 김정은이 옆에 등장을 했다. 예. 이것은 사실 북한 학생들에게, 북한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규범에는 굉장히 어긋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왼쪽에서 김주혜는 수탉머리에 시스루 복장에 모피 코트까지 입고 있는데 오른쪽에 저 가상인물 리송아 양은 단발머리에 교복에 은덕 초급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그러니까 말대로라면은 가서 남학생한테 음식까지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학생들의 여학생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전혀 예. 전무하고요. 이런 것들이 태어나서부터 그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교과과정 안에서조차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송아 양이 더 컸을 때를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 20살이 됐어요. 20살이 됐는데 군대에 입대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머리는 단발머리를 유지해야 하고요. 일단 20살이 됐는데 직업이 군인이에요. 네. 군인이면 당연히 뭐 20대면 사실 가장 예쁠 때가 되는데 군인은 더더욱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군인은 군복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 이제 동료들 중에 탈북한 이유가 네. 북한에서 옷을 너무 단속해서 옷차림을 단속해서 탈북한 아이가 있어요. 아, 그런 제 분이 친구가 있어요? 네. 너무 짜증나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치마가 붙으면 붙었고 네. 바지를 입어도 안 돼요. 여자는 바지를 입는 건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치마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걸리면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선시대도 이렇게 하진 않았다 이렇게 네. 부모님들이 말씀이 있는데요. 여자들이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을 표시하기보다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들이 이렇게 군인이 돼서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밀고 나가는 모습이 여자의 멋진 모습. 네,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20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숨 쉬는 것밖에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성이 의무복무가 아닌데 북한에서는 의무복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북한에서 예전에 저희 시대 때는 예. 자원 입대였고요. 지금은 의무제로 여자도 7년. 그러니까 7년 이요? 남녀 평등하다라는 네. 것을 악용을 해서 남자도 군대 가니까 남자 10년 간데 여자 7년은 가야지. 이런 걸로 해서 지금은 좀 힘없고 어려운 아이들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빠질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예전보다는 여군들이 많이 불어난 추세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집안에서는 빠져요? 예. 신체 검사를 할 때 예. 돈을 미리 들여서 이 아이가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신체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 이 사람은 군복무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거고 단간부, 돈 있는 집 자제들은 다 빠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친구들은 의무복무제 북한의 법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뇌물을 주면은 아이 뺄수 뇌물이면 있다. 다 됩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북한에서 이소연 씨 오랫동안 군인 생활을 또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실제로 북한 여성 군인은 군 생활이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군대 저도 자원에서 나갔는데 2달 만에 후회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군들은 그 고사포, 해안포, 고사총 같은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이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곳을 일단 배치를 합니다. 자대 배치. 가서 이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여성으로서의 어떠한 이 복지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전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데다가 저희가 군대에 나가면 당원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승진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네. 제도가 이것들이 사실은 남성 위주로 모두가 되어 있고요. 아, 실제 4단, 여단, 군단에 가게 되면 40살 지난 또 30살 지난 여군 간부들이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무력부나 청정시국 같은 데 가게 되면 뭔가 성분이 정말 그 빨치산 막 백두산 줄기 네. 이런 집안 사람들이 정말 한두 명 들어가 있을 뿐이고 여군들에게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것 뭐 직업적인 이런 것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게 바로 북한이에요. 아,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진급이 안 되니까 네. 여성들이 좀처럼 군에 남기 어렵다. 맞습니다. 라는 현실이라는 건데 네. 한국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저도 안보를 연구하거나 학교에서 많은 여군분들을 뵙게 됐는데 한국군도 여성 군인 비율이 전체 병력 대비 낮잖아요. 네. 하지만 직업 군인으로서 장기 복무하는 여성 군인들의 비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부 특수병과나 지휘관 보직에서 여성 비율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북한처럼 여성 군인이 장기 복무로 남지 않는 현상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국방부에서는 이런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군의 진급 비율을 확대하고 네. 또 육아나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고 성평등이나 인프라 개선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진급도 진급이지만 북한 여성 군인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성폭력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사실 이 성폭력 문제, 성에 대한 문제는 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요. 일반 사회에서도 장마당에서 네. 심지어 뭐 회사라고 하는 공장 안에서도 그 밑에 반장, 직장장, 뭐 과장 이러한 급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여성들을 성희롱의 물건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제도적으로 이것이 또 그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네.
이런 문제들을 국가가 정말 발벗고 나서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한은 단 한 번도 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군 안에서는 여군들은 집을 떠나서 와 있잖아요. 네. 조직 안에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조직 안에서 어떠한 권력자가 이러한 성희롱을 한다. 심지어 뭐 와서 뭐 손으로 뭐 다치거나 만지거나 뭐 밤에 불러내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여군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이것도 보면 집안에 좀 제 아버지는 좀 그래도 뭔가 줄이 있어. 이런 애들도 감히 안 다칩니다. 근데 보면 굉장히 노동자 농민의 정말 가장 힘없는 사람들 네. 이러한 자식들이 군 안에서도 그대로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송하양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송하양이 20대 정도 된 겁니다. 그러면 20대면은 우리나라 20대 여성을 생각하면 굉장히 꾸미기 좋아할 한창 어떻게 보면 예쁠 나이인데 이럴 때 그런 옷이나 복장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마음껏 하고 다닐 수는 있어요. 일단 대학생 친구들이 이제 20대 때도 대학교는 교복을 입습니다. 저는 북에서 대학 다닐 때 반회장 치마 저고리 이렇게 무릎 위를 덮어야 되는 교복들을 입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20살이 되면 대학을 안 간 친구들은 사회에서 사복을 마음껏 입을 수는 있는데 예. 그게 규정이 일단 두발 규제가 있습니다. 두발 규제들이 있고 머리를 풀어 제가 드라마 보고 제일 충격받았던 게 자고 나온 머리처럼 하고 나와서 연예인들이 막 네. 노랑 머리를 했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거리로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묶어야 되는 거죠. 네. 단정하게 묶어야 되고 염색은 절대 안 됩니다. 가끔씩 염색이 된 것처럼 머리색이 조금 노란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친구들은 한 서너 명의 남성들이 붙여서 봅니다. 이게 정말 자기 머리인지 아니면 염색을 했는지를 그래요? 한참 세워놓고 네. 예, 출근해야 될 시간에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건 제 머리입니다. 확인이 되면 이제 보내는데 확인이 안 되면 또 노동일 하루 동안 회사를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노동일로 강제 노동을 보내버리다 보니까 모두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제정해준 두발이 있습니다. 그 두발 규제를 벗어나는 것은 간땡이가 붙거나 돈이 너무 많아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네. 돈을 뿌리면서 어. 벌금을 뿌리는 정도의 능력이 되면 할 수가 있어요. 간이 커야 되는군요. 예, 간도 크고 돈도 커야 됩니다. 어마어마한데.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우리 영상 많이 보면 리설주나 현송월은 아니 머리도 잘 기르고 치마도 마음대로 입어요. 근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중잣대죠. 그런 고위층들은 머리를 길러도 된다. 이거는 세련미를 부여해서 일반 주민들과는 다르다라는 우월감을 부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단발이나 중단발을 규범으로 권장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공식적인 북한의 주장이 있습니다. 뭐예요? 북한 기관지인 민주조선에서 보면은요. 예. 왜 여성들은 긴 머리를 지양해야 하느냐.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지능에 영향을 준다. 머리카락으로 영향이 다 가면 뇌에 영향을 뺏는다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길면 영양소 소모가 많다는 이유로 머리를 길게 기르지 말라라는 것이 공식 주장입니다. 머리가 기르면 뇌가 안 좋아지나요? 아니죠. 사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꼬시면서 머리 자르라고 하시긴 했는데 네. 근데 실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회 통제를 위한 거죠. 외모를 규제해서 사상을 통제하고 개인의 개성을 줄이고 장마당을 통한 외부 문화 유입을 견제하면서 체제 밖의 문화를 접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체제의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퀴즈 다시 띄워주시죠. 1980년대 김정일은 건강에 좋다면서 여성들에게 땡땡땡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 정답이 뭡니까? 상상이 아니 뭔데 앵커님 혹시 혹시 허리띠 아닐까요? 허리띠를 권장했다. 아니 언뜻 보면은 네. 허리 건강에 좋은 거 허리띠 말고 없을 것 같잖아요. 네. 스카프 감기 안 걸리게. 목보호 정답은 하이힐입니다. 하이힐이 건강에 좋아요? 하이힐이 건강에 안 좋죠. 네. 하이힐은 척추가 안 좋기 때문에 바로 벗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김정일이 하이힐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심지어 공로 훈장을 수여한 패션 아이템이 하이힐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저게 한 5cm 정도가 될 텐데 앞서 이소연 선생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네. 10cm 이상의 구두를 신은 여성도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긴 머리, 짧은 치마는 다 통제했지만 하이힐은 괜찮다. 김정일이 직접 하이힐을 북한 여성 패션의 이상형처럼 만들고 네. 국가 차원에서 장려했습니다. 예.
황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네. 김정일의 취향. 김정일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송하 양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송하 양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살인데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협동농장의 일꾼으로 일하고 틈날 때마다 장마당에서 또 장사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송하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지 좀 슬슬 궁금해지는데 북한의 부부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드라마 한 편이 있다고 합니다. 보고 가시죠. 솔직히 남편을 무시하는 건 당신이요. 쭉 하면 남편한테 부엌일도 맡기지 않나. 또 작업복 벗어놓으면 제때 빨아주기라나. 야, 바쁠 때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됐어. 그래서 우리 어디 한번 갈라져 살아보자는 거야. 남편 귀한 줄 느껴보라는 거요. 진심으로 뒤치기 전엔 누이 집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아니 이게 우리 이웃들이라는 북한 드라마라고 해요. 근데 부인이 부엌 일 좀 그러니까 부탁을 하고 빨래 좀 안 했다고 집을 나가라고 막 이래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이 정도 기본. 괜찮아요. 이건 기본이고요. 드라마니까 저 정도 나온 거고 실제적으로는 70~80%의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고요. 가정폭력 정도가 그냥 뭐 이제 싸대기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귀가 날아나고 뺨을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뺨을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네. 귀때기가 날아가는 분도 봤어요, 제가. 아 정말요? 네, 그 폭력의 수준이 정상적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성을 그래서 북한에 이런 말이 있죠. 여자와 북어 명태는 두들길수록 맛있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면서 그 수많은 정도요?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탈북한 여성이 아마 70~80%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요? 진짜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게 실제로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걸 또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뭐 어쩔 거야? 아니, 일 없습니다. 송유를 무시하면 되나? 자, 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건 말이에요. 본인들끼리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뭐. 그러니까 조신을 잘해주게 바래요. 우리 용덕인 집념이 강한 축이에요. 그래서 하는 부탁인데 체니 쪽에서 먼저 돌아서 주세요. 아니 저게 북한에서 얼마 전에 종영돼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던 백학벌의 새봄이라는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결혼 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저렇게 뭔가를 주면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예비 시어머니기는 하지만 이소연 씨도 북한에서 결혼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실제로 그 시어머니랑 며느리의 관계가 정말로 저래요. 실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은 하늘 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새벽에 저는 결혼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대접을 하고 네. 또 일 갔다 들어오시면 따라오면서 양말을 벗겨서 다 빨아서 아침에 딱 대드려야 되고 네, 뭐 그 집 안에서 일어나는 뭐 장작 패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네. 일은 며느리가 다 해야 되는 걸로. 그러면서 여기에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하고 남편 사이에서 굉장히 역할을 합니다.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온 모순 같은 애. 네. 그런데 남편하고 시아버지를 이렇게 모셔야 된다라고 하고 시어머니가 기강을 잡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쭉 북한의 여성 인권의 현실을 직접 두 탈북민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북한 지금 살고 계신 여성분들이 김주애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근데 아마도 이제 슬슬 후계자 구도로 자리매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 김주애가 등장을 했을 때에는 말씀하셨듯이 저렇게 발육 상태가 좋고 저렇게 좋은 옷과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이들 반감을 가졌을 텐데 그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김정은이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 엘리트 정치인들을 키우고 네. 일부러 군부대 시찰을 통해서 군 통제를 위해서 자신이 없을 때를 대비한 그런 완화적인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 사이에서도 주애가 다음 후계자 구도로 자리매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북한의 여성 인권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